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찬영 원장입니다. 2021년 질병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연간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은 10만 명당 26명으로 하루에 39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신건강의 문제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질환으로 보입니다. 우울증, 불안 등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어쨌거나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이 줄고 치료율이 높아지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대부분 복잡하고 힘든 준비 과정과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그 속에서 뒤처지거나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희망을 잃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대해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울감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우울이란 어떤 감정일까요? 우울한 사람은 기운이 없고 축 처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에너지가 없고 힘이 빠져서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울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상실을 겪거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은 매우 정상적이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의 감정이 하루 종일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런 기분에 사로잡혀서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주는 상태가 된다면 이런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감정에 동반되는 기분 증상, 그리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신체 증상, 생각, 인지에 문제가 생기는 인지 증상이 있습니다. 먼저 기분 증상으로는 의욕이 떨어지고 슬프고 불안한 감정이 생기면서 점차 즐거움도 잃고 감정을 잃어버리는 증상이 있겠습니다. 신체 증상으로는 잠을 많이 자거나 못 자거나 혹은 식욕이 저하되거나 과식 혹은 폭식을 하거나 혹은 움직임이 줄어들거나 신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초조해지는 그런 현상 혹은 신체가 늘 피곤한 현상, 이런 신체 증상이 있겠습니다. 인지 증상으로는 자신을 포함한 환경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 사고를 하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 사고, 또 사람들에 대한 불신, 피해의식 등의 인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울이라는 정상적인 감정이 없으면 현실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순기능이 있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울증은 우울 상태가 지속되는 병적인 상태입니다. 우울이 하루 중 비가 내리는 날씨에 비유한다면 우울증은 비가 하루 종일 몇 주간 계속 내리는 장마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우울증 진단 기준은 다음 9가지 기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이로 인해서 사회, 직업, 기능적 영역에 손상이 있으면 주요 우울증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진료를 받기를 바라고 5가지가 되지 않더라도 3가지 이상 증상이 있다면 진료나 상담을 요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평균 7 내지 13개월 정도 우울 기간이 지속되다가 자연 경과로 대부분 회복됩니다. 그러나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학업이나 직장 생활, 가정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고 자해나 자살, 중독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우울증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빨리 기능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겠습니다. 우울증은 멀쩡히 살다가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고 우울한 시기가 지나가면 회복된다고 해서 그 기간을 우울사파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우울증 치료 방법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약 1년 정도를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쉬면서 지냈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대인관계, 학업, 일상생활 등의 모든 부분에서 매 순간이 어렵고 희망이 없는 막다른 길로 느껴져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는 것이 고통이 됩니다.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에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10 내지 15%에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심각한 우울증은 자살뿐만 아니라 중독, 사회 경제적 능력의 상실,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전문적 치료를 권장합니다. 네, 경증의 우울증은 약물 치료 없이 다양한 정신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지행동 치료, 트라우마 초점 치료, 마음 챙김 치료, 부부 가족 치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은 약물 치료 등 생물학적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지요법을 권장합니다.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 경두계 자기자극법, 광선치료, 전기충격치료 등이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권하는 경우는 식사나 수면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하거나 자해나 자살,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수면이나 식욕, 그리고 삶의 에너지와 인지 활동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필수적으로 분비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울증 약물은 이들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뇌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가 느리고 버벅거리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듯이 우울증에 걸린 뇌도 수면이나 식욕, 성욕, 기분, 인지활동 등 전체적인 뇌 활동이 처지게 됩니다. 우울증 약물은 컴퓨터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백신 프로그램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의 활성을 높여서 흐트러진 수면과 식욕이 돌아오도록 하고 침체되었던 기분과 의욕, 집중력, 활동성을 회복시켜서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직업 및 학업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일부 부작용은 있지만 대부분 가볍고 일시적인 부작용입니다. 당뇨나 혈압약 등 모든 약에 있는 부작용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화기 불편감이나 입마름, 어지러움, 불면 혹은 졸림과 같은 생리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부작용은 수일 만에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작용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용량을 조정하거나
다른 약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 치료 약물은 다양하게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고, 부작용이 있다고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의사와 잘 상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자해나 자살처럼 신체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침을 하거나 체한 사람에게 무조건 힘내라, 참아라 하지 않듯이 우울증이 의학적인 상태임을 인지하고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나 격려를 건네는 것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충분히 받도록 도와주고, 우울 증상이 회복되는 기간에는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황이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방어 기제입니다. 무언가로부터 급하게 싸우거나 도망칠 때 심장, 폐, 그리고 근육들이 폭발적인 힘을 내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런 장기로의 혈액 공급이 일어나고, 이런 장기들이 활발히 작용하는 상태를 공황이라고 합니다. 공황 상태일 때 특정 신체 부위에 혈액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심장, 폐, 근육 이런 것들이 투쟁이나 도망과 같은 위기 반응을 위해서 급격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이곳에 혈액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위기 반응에 사용되지 않는 소화기관이나 비뇨생식기, 피부 등 나머지 장기로의 혈액 공급은 자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공황장애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서 이런 위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방 안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거나 정상적으로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면서 질식할 것 같거나 심장마비가 올 것 같거나 이성을 잃고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시 찾아올까 봐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상태를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공황장애가 있으면 이렇게 불안과 긴장으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불편과 제약을 겪게 됩니다. 특히 발작을 일으켰던 장소나 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공황 발작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수분 내에 최고조에 이르며 당장 죽을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하고 여러 증상을 동반합니다. 대표적으로 답답함, 숨막힘, 어지러움, 손발 저림, 메스꺼움, 두려움, 공포 등이 있겠습니다. 의사들이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공황 발작으로는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는 주관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럽고 곧 죽을 것 같지만, 공황 발작 자체만으로는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황 발작 시에 과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게 돼서 생기는 호흡성 알칼리증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심계항진, 경련, 발한과 같은 공황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공황 발작이 죽을 것 같은 최대치의 불안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조절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자살을 떠올리거나 혹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합병증으로 알코올 의존,
우울증, 특정 공포증, 범불안장애 등이 있습니다. 네, 공황장애는 유전적 요인, 후천적인 요인이 신경 전달 물질 작용에 이상을 일으켜서 발생합니다.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보면 성장기의 역경이나 애착 손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트라우마, 대인관계 갈등, 사회적 스트레스 등 불안과 긴장을 자극하는 스트레스들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우울증 혹은 카페인, 각성제, 알코올, 다이어트 약물 사용 이런 것들이 신경 전달 물질 작용을 자극해서 공황 장애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이유 없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꼼꼼하게 면담을 하다 보면 이 같은 유발 요인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황장애는 표준 치료가 잘 정립되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치료는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불안의 순기능을 인지하고 불안을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치료 초기에는 극심한 불안을 완화하고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물 치료를 도입하고 공황장애가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일어나지만 죽음을 야기하는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또 약물에 대해서 교육받고 공황장애 전체에 대해서 기본 교육을 합니다. 처방되는 약물로는 세로토닌 혹은 노에피네프린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약들이 있고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베타 차단제, 벤조디아제핀계 안정제 등이 있습니다. 약의 부작용을 걱정해서 치료약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역질, 어지러움, 졸음, 입마름 등의 생리적인 부작용이 일시적으로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경미한 정도에 그칩니다. 기본 교육 다음으로는 불안 조절 능력을 배양합니다. 복식호흡 및 근육 이완요법을 익히고 상황, 생각, 감정, 행동 등을 기록하는 불안 일지 쓰기, 또 불안할 때 도움이 되는 생각과 감정 익히기 등을 통해서 조절 능력을 키웁니다. 이번 시간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사실에 대해 알아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저와 함께 팩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을 앓았던 영화배우죠. 브룩 실즈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혀 기쁘지도 않았고 딸과 공감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퇴원 후에는 아기보다도 더 많이 울었고 아파트 창문에서 뛰어내려 현실에서 탈출하는 상상을 했다. 산후 우울증은 임신과 출산기에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생기는데요. 체중 증가, 골다공증 등 신체적 변화와 생화학적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맥락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작용합니다. 산후 우울증 유병률은 전체의 10% 정도로 증상은 불안, 기분 침체, 쉽게 눈물이 나는 등 일반적인 우울증과도 유사하지만 시기적으로 출산과 연관된다 하는 점과 아기에 대한 죄책감, 양육에 대한 부담감, 남편이나 시댁, 친정 식구에 대한 불만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이다 아니다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청심환의 기원은 중국 송나라 때 의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보감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 모두 수백 년 이상 된 고서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의상 청심환에는 우황, 사향, 감초 등의 약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해당 약재들에 대해서 공황장애에 대한 효능이나 부작용, 약물 상호작용 등에 대한
정량화되고 표준화된 과학적 임상 연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의학의 영역에서 공황장애에 대해 청심환의 효과와 부작용을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황 발작까지 아닌데 공황장애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황장애는 그 정의상 최대치의 불안인 공황 발작이 한 차례 이상 와야 되고요. 그 공황 발작이 다시 올까봐 두려워하는 예기 불안이 한 달 이상 지속되었을 때 공황장애라고 일컫습니다. 오늘의 건강 프렌즈 마지막 코너인데요. 오늘의 주제를 저만의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우울증은 무지개와 같다. 7빛깔의 무지개처럼 우울증도 다양한 원인과 형태로 나타납니다.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까지 다양한 원인과 사례들의 합이라는 면에서 무지개와 같다고 해보았습니다. 또한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견뎌야 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힘든 우울 증상과 고통 끝에 7색 창연한 무지개처럼 인생의 성장과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면에서 무지개라고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황장애는 보고와 같다. 공황장애에서 경험하는 발작과 예기 불안은 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불안을 잘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살아가면서 위험 징후를 잘 인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된다는 면에서 보고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우울증 환자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은 햇살 비치는 창과 같다. 우리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고통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나눌 사람이 없다, 혹은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 고통을 누군가가 온전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내가 연결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으로부터 많이 완화되고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우울증 환자처럼 슬럼프를 만나고 우울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시고 충분히 옆에서 지지해 주신다면 우울증 회복에 혹은 공황장애 회복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사실 가족들도 충분히 상상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조금 유튜브나 책을 찾아보시기도 하고 해서 이 우울감이나 불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상상력도 발휘하시고 또 공감을 그 상상을 기반으로 해서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옆에서 이런 것들을 온전히 들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격려할 수 있다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